테이바랩의 케빈 강 대표 모셔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2월 전체적으로 1월을 거의 다 거의 다까지는 아니고 아직까지는 좀 남아 있습니까?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많이 남아 있습니까? 그래도 불안한 시장이 느낌은 이어가요. 느낌은 거의 다 만나본 것 같아요. 금요일 날 만나뵈서 그래요. 금요일 날. 가까운 것밖에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맞아요. 마무리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제가 아직도 생각이 단순해가지고 네. 지난 일주일 시작하고 그다음에 우리 처음에 우리 국내 투자가들이 해외 투자한 거 그게 사실은 되게 궁금하거든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 아침에 시작할 때 제일 먼저 그거부터 보면 어때요? 네,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네. 제가 일주일 동안 네. 국내 개인 플러스 국내 증권사를 이용해서 매매하는 포지션을 가지고 매수 매도된 결과를 가져와서 먼저 보고 어떤 거를 제일 매수 매도를 제일 많이 했나를 네. 한번 보고 그리고 이제 시장 리뷰를 한번 해보면 예. 조금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거는 대부분 개인이죠. 국내 증권사를 네. 갔으니까. 기관들은 대부분 자기 직접 가는 미국에 그게 뭐가 그렇죠. 있는 큰 거죠. 기관들은 어차피 보관 자체를 따로 보관하기 하니까. 때문에 일로 안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만 해야 되는 일반 법인 조금은 들어있겠지만 개인하고 아주 작은 법인들. 일반 법인들 네, 예, 예. 들어있다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지금 보시면은 제일 많이 샀다 팔았다 한 게 반도체 3배짜리 네, 네. 역시 2억 불 사고 1,300억 불 팔았죠. 일주일 동안요. 일주일 동안요. 예. 네, 일주일 동안. 그래서 네트로 7천만 불 정도를 네. 매수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노란색으로 친 게 다 ETF예요. 그 다음에 네. 녹색처럼 약간 그린으로 돼 있는 게 채권 ETF. 네. 네. 그 다음에 그냥 색깔 있는 게 그냥 이제 약간 없는 회색같이 거. 생긴 거, 네. 없는 거 같은 게 주식이에요. 네. 그래서 주식은 그냥 딱 보면 테슬라, 엔비디아,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그래서 진짜 우량주만 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빅테크만 하네요. 그렇죠. 빅테크만 하네요. 그리고 네. 이제 ETF 같은 경우에 채권하고 주식하고 두 가지를 다 하는데 예전에 한번 봤을 때는 롱도 있었고 숏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 주 봤더니 숏은 하나도 없어요. 다 롱으로만 쫙 깔렸고요. 그리고 가스가 좀 중간에 들어있는 거, 울트라 가스, 레버리지 돼 있는 가스가 들어있는 거 하나를 빼고 나면은 나머지들은 채권하고 주식하고 섞여 있다라는 게 좀 눈에 띄고요. 그리고 이제 ACWI라고 그래서 전 세계 주식을 다 사는 ETF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 ETF랑 VT라는 거 2개 정도가 이제 약간은 자산 배분하는 펀드에서 장기 투자로 사는 안전성 있게 변동성 적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포커스된 게 채권에서 20년 이상의 3배 레버리지짜리 엄청난 주식처럼 움직이더라고요. TMF. 그래서 네. 금리가 떨어지는 쪽으로 이제 베팅을 한 거죠. 채권 매수. 네. 그쪽으로 되게 베팅을 많이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JP모간 에쿼티 프리미엄이라고 되어 있는 게 제피라고 부르는 건데 그게 이제 콜옵션 매도하는 것까지 섞여 있는 ETF예요. S&P 벤치마크로 하는. 그래서 저게 가장 이제 인컴 받는 주식형 중에는 투자 제일 많이 하는 주식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주에 개인들이 반도체 관련해서 3배짜리를 제일 샀다 팔았다를 많이 했다. 변동성도 심했고요. 그리고 테슬라 제일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는 좀 이따 보겠지만 네. 실적 부분 너무 잘 나와서 혼자 플러스를 완전히 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매매가 많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는 그 채권에 많이 이제 새로운 포지션이 좀 생겼고 네. 채권 거래들 많이 하시고 그렇네요. 그리고 전부 빅테크들 많이 하시고. 네. 그렇네요. 그리고 뭐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TQQQ는 등수안에 항상 있고요. 4등. 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움직인 거 쭉 보시면은 결국은 제가 그냥 썸네일로는 엔비디아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이제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을 막을 방법이 없다. 혼자서 막아보려고 열심히 했는데 네. 결국은 안 된다. 그러니까 저번 주에 나온 긍정적인 뉴스는 엔비디아 좋은 거밖에 없다.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열심히 그걸로 올렸었죠. 네. 그런데 그렇죠. 이제 올렸었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하루 종일도 내렸다가 네. 다시 그래도 끝부분에서 다시 올렸었는데 결국 PC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PC 나오면서 뭐 그냥 다 무너져 버리는. 네. 그리고 그때 2년짜리 금리가 올라가는 게 정말 무섭게 올라가더라고요. 네. 주식처럼 올라가서 와 이거는 되게 세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이제 PMI 나오면서 예상보다 되게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괜찮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금리를 더 올릴 수 있겠다가 이제 확실하게 돼버리면서 올라가고, 그다음에 홈디포나 이런 거 발표를 하면서 인건비 계속 상승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자기네 실적 나빠질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더 빠져버린 주식시장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이제 수요일 날 장 끝나고 나온 엔비디아 실적 잘 나와서 장 확 올려서 목요일 날 시작을 했는데 줄줄줄 또 밀렸어요. 예.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골드만에서 매수 추천으로 바꿔버렸고, 그런 것 때문에 올랐는데 결국 쭉 밀렸는데 다시 반등시켜서 올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때는 또 이제 올리니까 왜 올리는지 모르겠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또 뭐 콜옵션을 뭐 또 DT 제로 뭐 이런 뉴스를 또 뿌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올랐을 수도 물론 있지만 어쨌든 그 부분을 오르고서 많이 만회를 하고 끝났는데, 그냥 금요일 날 PC 나오면서 그냥 금리 왕창 오르고 주가는 확 내려버린 다음에 옆으로 쭉 간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PC는 이제 예상보다는 너무 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계속 있는 걸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소비 지출들도 다 좋았고, 개인 소득들도 나름 증가를 했고. 그렇네요. 우리가 작년에는 22년에는 뭐 굿뉴스가 항상 배드뉴스다 그랬잖아요. 이제 특히 그 경기에 관련돼서 인플레이션은 뭐 잊어버렸더라도 경기에 관련돼서 굿뉴스가 배드뉴스라 그랬는데, 사실 금년에 들어오면서 그 부분이 바뀌었는데 네. 인플레이션이 워낙 세니까 이제 다시 소비가 세면 오히려 배드뉴스 쪽으로 인플레이션이 더 예, 무섭다라는 해석이 쪽으로. 돼가고 있네요. 네. 워낙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니까. 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외환이랑 금리 시장 보시면은 특히 금리 쪽에서 2년짜리들이 많이 올라가면서 장단기 금리 차가 더 벌어져서 88bp까지 벌어졌어요. 이게 뭐 거의 사상 최대인가요? 80년도에 유가 파동이 있을 때 네. 이제 뭐 마이너스 2%까지도 간 적은 있더라고요. 네. 1~2%까지. 네. 근데 그거를 제외하고서는 지금 뭐 40년 이래 최대라고 지금 마이너스 장단기 역전이. 근데 뉴스에는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작년에 마이너스 갈 때는 뉴스가 엄청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장단기 금리차 역전되면 침체 온다 난리치면서 뉴스가 쫙 깔렸었는데, 마이너스 88bp인데 뉴스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진짜 맞다면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6개월 내지 1년 내에 침체가 확실하게 온다는 얘기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기에는 좀 불편한 느낌? 뉴스상으로 보면. 근데 어쨌든 장기 쪽이 불안한 거죠. 결국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낮은 거잖아요. 훨씬 많이 낮은 거죠. 건데 혹시라도 그냥 레벨이 그냥 높으니까 레벨이 워낙 높으니까 장기적으로 막 4%씩 그 페이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그런 건 아닐까요?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장기 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사나 연기금들은 계속 사야 되잖아요. 예, 어차피 예. 노령화인데 예. 사야 되니까 그쪽에서 매수세가 계속 있는 거고, 예. 장기채에 대한 예, 매수세. 예. 장기채는 어차피 수급이고 단기 쪽은 어차피 페드가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예측이죠. 페드의 페- 결국은 페드의 마음대로죠. 네, 페드 마음대로고 뒤쪽은 수급이고. 수급이고. 예, 그러니까 이제 앞쪽을 막 올리는데 수급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앞쪽이 계속 올라오면서 2년짜리가 이제 금요일 날 확 뜬 게 인플레이션 진짜 안 잡히겠는데 하면서,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이제 페드와치에서 12월물도 이제 예, 안 내려가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럼요. 이게 지금 예. 뭐 레벨이 지금 너무 올라가서 예, 레벨이 다 올라가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예. 쪽 같은 경우도 오히려 이제 인플레이션들이 이제 이슈가 되기 시작을 하니까 네. 예, 다시 이제 달러 강세 쪽으로 계속 몰아가고 있는 거죠. 금리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 뭐 CPI, PPI 그리고 PCE까지도 지금 안 잡히는 걸로 계속해서 네, 나오고 있죠. 증명이 되다 보니까 뭐 매파적인 발언 계속 쏟아지고요. 기준금리 6.5 얘기까지 그렇죠. 이제 6.5도 나왔어요. 나오더라고요. 페드와치 보시면은 네. 지금 저 맨 끝에 동그라미 친 부분 네. 예, 6.25가 보여요 이제. 그러니까요. 0.2%긴 하지만 12월 달에. 네. 네. 그래서 12월 달 같은 경우도 이제 5.5가 확률을 제일 높은 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난 이제 그 목요일까지만 해도 5.25였거든요. 제일 확률 높은 게. 그랬는데 이제 금요일자 PC 나오고 나서 그냥 12월도 5.5로. 그래서 이제 5.5까지는 계속 그냥 가는 거고, 그다음에 쭉 5.5라는 얘기죠. 이제 그러면 진짜 노랜딩인 거죠. 그쵸. 쭉 가니까. 근데 사실 가끔가다 6까지도 가능하다. 우리가 6자를 네. 볼 수 있다라는 얘기 가끔씩 나올 때도 사실 상당히 놀랐었는데, 이제는 뭐 6.5까지 네. 가니까.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요. 불안불안한 거죠. 그런 그러니까 부분들이 당연히 계속해서 이제- 시장금리에도 지금 네, 따라서 반영이 2년짜리는 되고 있는 버티고 있었는데 2년짜리가 이제 확 올라버린 거지, 포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장단기 금리차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 더 벌어진 거죠. 2년짜리는 더 올라가 버리고
10년짜리 같은 경우는 올라가긴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는데 그래도 덜 올라간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2년짜리 금리가 4.8이라는 거는 2년 동안 금리가 그냥 평균적으로 4.8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상당히 높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위험 자산을 살 필요가 있어 달러가 5인데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렇죠. 지금은 아무것도 네. 안 하고 국채를 사도 4.8씩 주는데 네. 주식이 과연 2년 동안 아, 똑같이 2년이면은 올라도 10이잖아요. 10% 올라야 네. 되는데 네. 그러느니 차라리 채권 사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네요.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그 부분이 앞부분인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쪽에서 이제 10년짜리 쪽에서는 금리가 많이 못 오르는 거는 계속 채권 바이가 계속 있다. 그리고 앞에서 봤듯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투자자들이 이제 장기채 매수 포지션들을 빌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저거는 뭐 네. 그냥 10년 들고 가면 조금 ETF랑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그냥 채권을 사는 거하고 상당히 비슷하니까 밑에 거는 그런데 위에 건 3배짜리여서 주식처럼 움직여요. 예, 엄청 많이 움직임은 움직여서. 그렇지만 어쨌든 10년 들고 가면 뭐 쿠폰으로 5% 주는 거니까 4%.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ETF는 조금 계속 다르죠. 듀레이션을 맞춰서 네. 계속 하기 때문에 채권 사는 거하고 채권 사는 거랑은 조금 조금 다르지만 달라서 예. 임팩트가 있죠. 예, 이제 금리가 이제 예, 계속 올라가면 예, 이제 예. 문제가 발생을 하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주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이 경제 데이터들 나오면서 FOMC 회의록도 나오고 뭐 다 나왔는데 결국 맨 마지막에 있었던 PCE가 가장 하이라이트였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계속 가면서 경제에서 뭐 볼 게 우리가 줄기가 여러 개지만 이제 점점 기업들의 실적 쪽으로 귀결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다 봤죠. 이게. 그래도 엔비디아에서는 좀 혼자. 위력을 발휘하다가 결국엔 그래도 물가네요. 결국 물가로 넘어올 수밖에 없는 게 금리를 피보팅 얘기를 계속 하다가 이제 피보팅 얘기가 살짝 사라지려고 이제 포기하려고 그러는 느낌인 것 같아요. 피보팅에 대해서. 예,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제 2년짜리가 끝까지 버티다가 금요일 날 마지막으로 부러져 버린 상태라고 보입니다. 근데 피봇을 포기한다는 건 사실 언젠가는 언젠간 피봇이 피봇하겠죠. 있을 건데 금년은 안 된다. 네, 올해는 올해는 안 아니다. 된다. 라는 12월이라고 포커스를 했었잖아요. 네. 페드 와치에서 보면 12월만 그렇죠. 계속 이제 11월 대비 낮았었는데 이제 그걸 포기한 거죠. 예, 연내는 포기했다. 실제로 연준에서도 그런 식으로 계속 사인을 줬었는데 시장 좀 안 믿었었는데 믿었었는데.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좀 이번엔 연준인 따라가는. 이번엔 연준인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네, 뭐 데이터가 연준이고 시장이고 다 데이터는 사실 미리 알 수 없는 건데 네, 맞습니다. 데이터가 사실은 뭐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뭐 방법이 없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 드리븐으로 간다라는 게 더 이제 확실해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은행 총재님께서 말씀하신 거 되게 예제를 잘 드신 것 같아요. 예, 안개 속에서. 예, 안개가 네. 짙은데 차를 계속 운전하지 말고 세워놓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좀 안개가 걷히면 다시 간다고. 그러니까 야 데이터가 너무 이렇게 돼서 이제 불확실해졌으니까 그걸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리고 이제 종목들 한번 리뷰해서 네. 쭉 보시면은 혼자 녹색이 딱 있죠. 예, 저쪽에 엔비디아. 엔비디아. 예. 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계속 이제 핫하게 얘기했던 AI 그 GPT, 네. 예, 제너레이티브 AI라는 것 때문에 결국 엔비디아는 실적이 계속 좋을 거다. 지금이 엄청 좋은 게 아니라 앞으로가 좋아질 거에 좋아질 거다라고 그래서 이제 올라갔고 네. 그다음에 이제 월마트 같은 경우랑 나머지 실제적으로 실적 발표한 회사들 중에 한두 개 빼고는 다 예상보다 좋았어요. 네. 실적은. 근데 실적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끝나고 얘기하는 가이던스 가지고서 계속 오르거나 내려가나 해버리니까 이제 그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화요일 날도 이제 월마트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실적은 예상보다 잘 나왔어요.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싼 거, 음식료, 식품료만 괜찮았고 나머지 좀 이제 마진 많은 것들은 안 팔린다. 그러니까 소비가 더 나빠지는 쪽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비싼 거 잘 안 팔린다라고 하고 이제 이렇게 돼버리니까 더 빠져버렸고 홈디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인건비 때문에 실적이 나빠질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포커스를 오히려 또 인건비를 보는 거죠. 인플레가 오르는 거네. 또 인건비가 안 내려오는 거네. 이렇게 보는 거니까 결국은 다 네거티브하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네. 코어 PC 같은 경우도 이제 너무 높게 나와 버렸고 0.6이니까 결국 엔비디아 진짜 혼자인데 엔비디아가 이렇게 좋게 보는 거는 AI하고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그렇죠. 데이터 센터나 이런 쪽에서 계속적으로 반도체를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이제 말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게 혼자 저렇게 가면 왠지 느낌상 나머지가 이번 주에 오르든지 엔비디아가 빠지든지 이럴 것 같은
그냥 뇌피셜로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AI 관련돼서 엔비디아가 최대의 수혜를 본 것 같이 보이는데 현재까지는 그렇죠. 그게 왜 그런 거죠? 쉽게 설명하면 그러니까 지금 인공지능 관련해서 쓰고 있는 게 CPU가 아니라 GPU라는 거를 쓰게 되는데 그래픽. 예, 그래픽 카드를 가지고 계산을 돌리거든요. 그게 CPU를 안 하고 CPU를 안 하고 거예요? GPU를 해요. 예.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GPU의 제일 강자는 엔비디아니까. 엔비디아라고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죠. 생각되니까. 그리고 이제 뭐 지금 NPU라 그러는 것도 또 새로 나오고 그래서 하드웨어도 지속적으로 발전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현재까지는 어쨌든 수혜를 계속 볼 수 있는. 근데 제가 진짜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네. GPU는 원래 그래픽 하는 거고 CPU는 뭐 계산하는 계산이죠. 거. 근데 왜 AI가 GPU를 제가 저도 전문가는 아니어서 잘 모르지만 네. GPU는 병렬 처리를 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이게 보통 그 언어 엔진이라는 네. 게 기본적으로 여러 개를 병렬 처리를 하는 뉴런 뭐 만들어서 이렇게 네. 1단, 2단, 네. 3단 쌓아서 뭐 병렬 네. 처리를 한다고 했을 때 CPU는 그냥 계속 계산을 돌리는 거고 네. 이거는 한 번에 뭉터기로 데이터를 넣은 다음에 전후, 좌우, 위아래로 3차원으로 막 계산하려면 GPU를 더 이용하는 게 더 빠르다. 근데 이제 이거 GPU 같은 경우도 뭐 지금 할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이제 환경 문제도 계속 또 이슈가 되고 있고 뭐 이래서 기본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이제 GPU도 또 허들에 그러니까 AI도 제너러티브 AI도 뭔가 세상을 바꾸는 건 맞는데 여러 가지 허들들은 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엔비디아에 근데 뭐 기대하기에는 시장에 더 큰 허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엔비디아가 AI 쪽에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해도 이게 실제로 정말로 가시적인 매출로 맞아요. 되는 데는 좀 많이 맞아요. 걸리지 않습니까? 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지난주에 그거 이제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제너리티브 AI 때문에 자기네는 실적 계속 좋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 때문에 확 올랐는데 14%네. 네, 너무 많이 14%가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남들 빠진 거랑 계산하면 뭐 너무 벌어지니까 그렇다고 해서 구글은 완전 박살났는데 이게 네트로 7% 오른 거네요. 네. 저번 주에. 네. 그러니까 남들 빠진 거 생각하면 거의 한 15% 20% 오른 꼴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또 이번 주에는 숨고르기를 해야 되는데 참 한번 보죠. 엔비디아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제자리에 있고 나머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테크들이 올라오든지 아니면은 이제 엔비디아가 눈높이를 맞춰서 내려오든지 둘 중에 하나를 이번 주에는 해야 되지 않을까. 테크주 중에는 제일 눈에 보이는 건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리고 반도체가 좋다라는 말이 일단 단순하게 좀 들리면 그럼 우리나라도 좀 우리나라 반도체도 좋아 좋은가? 보이죠. 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좀 연관지어서 어떻게 볼까요? 저는 반도체 부분은 길게 보면은 결국은 뭐 AI 쪽으로 이제 안 갈 방법이 없으니까 자동차도 안 갈 방법이 없고요, 전기차도. 그러면은 당연히 좋아지는 건데 결국은 재고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재고를 감산, 재고 뭐 이런 얘기 계속 하는데 솔직히 저는 그냥 가격이 말해준다고 생각을 해요. 주식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보는 분들이 충분히 있고 주식에 대해서 이제 연구 딱 그 종목만 찍어서 하는 애널리스트도 많고 그런 분들이 잘 봐서 그거에 대한 컨센서스가 생기고 기대가 더 좋아지면 가는 거고 지금 저희가 이제 반도체 몰빵 1등이었잖아요. 3배짜리. 3배. 그 이유가 이제 저런 엔비디아가 다 연관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AI 얘기를 갑자기 하게 된 거는 다 챗 GTP 때문인가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리고 메타도 이제 네네. 챗 또 내겠다고 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챗 다 나온다고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데이터 센터들은 더 지어야 되고 뭐 이러면 또 뭐 이제 탄소가 많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에 제너레이티드 AI라고 그랬었어요. 예, 생성형. 그게 지금 저기 GPT, 대화형 얘기하는 거예요. G의 그 G예요. G가 제너레이트. 예. 제너레이트 AI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옵션 쪽 간단하게 보시면은 이제 S&P 같은 경우 옵션 같은 경우 제일 위클리 옵션들이 제일 난리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게 위클리 옵션의 행사 가격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래쪽으로도 3,900 정도까지는 열려 있고 그다음에 3,800까지 있는 상태고 올라가는 쪽은 오히려 4,250, 4,200으로 더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보면 약간 하락 쪽으로 조금 더 매팅이 돼 있지만 올라갈 때는 급등할 수도 있겠다. 반등하는 부분에서 먹어보려고 하는 부분들이 보인다. 포지션들이 보인다. 근데 미결제 약정이 엄청 감소하고 있어요. 그 지난주 대비해서는 훨씬 더 미결제 약정이 줄어서 이제 금요일마다 임팩트가 있었던 부분들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옵션 때문에 이제 계속 이제 뭐 밑에서 샀다 올렸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부분들은 이제 줄어들었다. 그리고 이제 하나는 지난주에 이제 지지난주에 JP에서 나와서 제로 DT 옵션 때문에 시장이 많이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지난주에
BOA에서 그런 일 없다라고 리포트를 또 냈어요. 그래서 내일은 이제 그 얘기도 조금 더 그런 일 드리고 없다는 게 시장에 임팩트를 주지 않는다.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예, JP에서 저도 그렇게 별로 안 썼지만 같아요. 제가 아닐 거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거래는 한다. 많이 되지만 임팩트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임팩트가 하루에 끝난다고 그렇죠. 말씀드렸잖아요. 하루에 끝나는 게 네. 무슨 큰 임팩트가 그렇기 있겠어요.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BOA에서는 리포트를 냈고 네. 움직임이 하루 중에는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그러니까 큰 임팩트를 주지 않는다라는 네. 쪽으로 리포트를 되게 써가지고 그 뉴스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일 한번 그 부분을 한번 더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네. 제로디티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또 저희 방송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일은 또 관련된 뉴스까지 연결지어서 시장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랩의 케빈 강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